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우리가 흔히들 책임정치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책임정치라는 말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치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책임질 때 변명하지 않고 책임지는 자세, 이게 사회생활에서 생명력 키우는 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정치권의 근시안적 자세, 요새 다시 보는 것 같아 좀 씁쓸하죠.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의 참패 책임을 두고 대표 책임론과 공관위원장 책임론이 맞붙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누가 더 잘못했느냐 하는 얘기인데요.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남 참패를 둘러싼 책임의 소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총선 전에 광주를 방문했을 때 저에 대한 지지를 거두시겠다면 저는 미련 없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대선에도 도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언급했지만 지금은 호남 민심이 저를 버린 것인지는 더 겸허하게 노력하면서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춰지는가에 따라서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이미지와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책임질 일들 정치권에 산적한데 지금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이들은 쉽게 보이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늘 반가운 소리로 우리를 맞이하는 코맥스. 이젠 코맥스 홈 IoT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우리 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의 가치와 행복을 만드는 기업 코맥스. 골목골목에 멋을 더하는 100년 넘은 유럽의 아파트들. 우린 언제까지 고풍스럽다고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트리움, 금강주택. 평택 평점 개통 예정인 KTX 지제역, 대단지 스케일, 급이 다른 미래가치, 평택을 대표할 센토피아 브랜드시티의 완성. 프리미엄의 역대급 센토피아 평택 영신. 4월 8일 주택 홍보가 높은 조합원 가입 문의 1599-8733. 시공 예정사 현대엔지니어링. 안녕하세요. 블랙야크의 새 얼굴 이진욱입니다. 이번 주도 등산 계획 있으시죠? 저도 산 참 좋아하는데요. 이번에 산을 즐기는 새로운 법을 알게 됐어요. 대한민국의 보물 같은 명산을 블랙야크와 함께. 등산이 더 즐거워지는 방법. 블랙야크 명산 100 프로젝트.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UHD 시대란다. 4K로 사. 아니야. 크게 봐야지, 크게. 대화면으로 해, 대화면. 아니지. 잘 빠진 커브드로. 박성홍 씨, 직접 보고 결정하세요. 롯데 하이마트 TV 대전. 언제라고? 4월 1일부터 28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가자!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피아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 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벌써 458만 개. 이치, 왜 찾는 걸까요? 이치는 약이죠. 먹지 않는 잇몸약. 부은 잇몸이 싹. 많은 분들이 찾는 이유가 있겠죠. 이치는 아픈 잇몸을 직접 치료합니다. 닦으면서 치료하는 잇몸약. 이치. 부채표 동아약품. 4.13 총선 결과 새누리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제1당 자리를 내주게 되면서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지금 무소속으로 당선된 분들의 복당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죠. 어젯밤에 당 지도부가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무소속 당선자 7명의 복당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 맨 먼저 조건 없이 복당하겠다. 첫 번째 복당 신청을 한 분이죠. 무소속 안상수 의원과 직접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 지금 당선인으로 제가 호칭을 한 게 맞죠? 저는 또 현재도 국회의원입니다만 당선인이 지금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자, 근데요.
어쨌든 어제 그 안상수 당선인께서 무조건 조건 없이 복당하겠다 이런 기자회견도 하셨는데 네네. 제가 좀 여쭤보는 게 다른 그 탈당하신 분들은요 조금 지금 아직 그런 반응을 안 보이고 있어요. 예? 네. 그런 거는 조금 좀 그 다른 표현으로 해서 이 몸값을 좀 올린다. 다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복당하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예. 근데 우리 안상수 당선인께서 그렇게 먼저 얘기한 이유는 뭡니까? 뭐 저도 사실 그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내가 당선이 확정된 후, 예. 이게 좀 애 좀 먹이고 들어가든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약이 올라가지고. 네,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일당을 내주고 이런 사태가 오래가면은 예. 그 결국 전국이 불안이 되고 그것은 국민들한테 예. 피해가 가지 않느냐. 그래서 뭐 그 이것저것 따지기 전에 어차피 복당한다고 제가 공약도 했고 예. 그런 사람도 그 저희 당이고 제 집입니다. 20여 년이나 있었던 데를 잠깐 나갔었으니까 맛을 갔다 온 셈 치고 바로 들어가자. 조건이고 뭐고 붙이면 뭐 국민들만 괜히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서둘러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애 집 먹이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누구든 다 섭섭하신 마음이 많을 거예요. 나가신 분들이. 자, 근데 새누리당이 어쨌든 일당을 이 더불어민주당께 넘겨줄 정도로 참패를 했는데 우리 안상수 당선인께서 보실 때 그 원인이 어디다고 보십니까? 뭐 대부분의 이유가 부실 공천이죠. 지금까지 공천을 너무 그렇게 국민들이 실망하게 해가지고 예. 당에 대한 신뢰를 비롯해서 정치권 신뢰 전체를 무너뜨리면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직접 혼을 좀 내야 되겠다. 이래서 아주 많은 분들이 지금 투표율도 보니까 뭐 19대보다 높았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실망해서 투표를 안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더 좀 이거는 적극적으로 가서 1당이 아닌 2, 3당을 지지함으로 해서 1당한테 혼을 내야 되겠다. 이런 것까지 그 결론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거라는 거는 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선거 이론 같은 데 보면은 이 자기가 싫어하는 정당이나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투표를 한다. 이런 얘기가 정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표율이 높다라는 거는 누군가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고 그래서 분노의 투표라는 것이 사실상 투표율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쭤보는데 이 경제 실정 같은 것들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이번이 아무래도 어느 정도는 좋겠지만 제가 이제 투표를 쭉 해보면 저는 이제 선거를 이번 이제 9번째입니다. 아, 그러시죠. 시장까지 하셨으니까. 시장도 2번 하고 시장 선거를 4번 치른 셈이죠. 300만 인천 시장 선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지금 5번째 치르는 건데. 예, 책 하나 내셔도 되겠네요. 예. 네, 근데 책 물론 써야 그럽니다. 예. 근데 이제 선거 때 보면은 단일 이슈가 승부처예요. 복합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유권자가. 예.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 다른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일 한 건에 대해서 잘못돼가지고 그걸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으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도 뭐 저건 좀 잘못했지만 잘했으니까 좀 이건 뭐 찍어줘야 되겠다 이러는 게 아니고 이런 나쁜 놈 있어? 그렇고 그냥 확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부실공천이 주요 이슈고 만약에 부실공천이 아니고 제대로 됐으면 아마 경제에 대한 평가가 주였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참패하지는 않죠. 우리도 이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 부실공천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에서도 계속 부실공천을 사과해가면서 뭐 빌어가면서 그러고 미워도 다시 한번 이건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근데 부실공천이면은 지금 그걸 두고서 당대표 책임론하고 공천관리위원장 책임론이 맞붙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여기선 이 부분은? 저는 8, 90%가 공천관리위원장이 잘못했다고 봅니다. 제 공천만 보더라도 대표께서 여러 차례 안상수를 배제하면 안 된다. 더군다나 인천시당 위원장이고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한 달 전까지 새누리당이 인천시당 위원장으로서 13개 지역구를 다 당선시키려고
공약도 다 맞춤형으로 개발하고 조직도 다 제가 하고 그랬습니다만 당에서도 그걸 당연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당대표가 공천관리위원장한테 안상수를 그렇게 공천 배제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세 번에 걸쳐서 재론을 시키고 그랬는데도 이걸 안 들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공천관리위원장 책임인데 전체적으로 저도 뭐 다 짚어보진 않았지만 공천 과정을 보면은 그 공천관리위원장의 독단이 뭐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건 뭐 저는 그것까지는 제가 뭐 알진 못합니다만 독단이 많은 부분 왜곡된 그런 공천을 했다. 편파된 공천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저녁에 비대위를 출범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예. 비대위를 출범을 시켰는데 어떻게 이 비대위가 이제 5월 전당대회가 5월에 있을 가능성이 높죠? 네, 그렇다고들 얘기하네요. 그렇죠. 예. 그때까지는 이제 당을 이끌 텐데 지금 새누리당이 어떤 쇄신이 좀 필요한데 그 쇄신의 방법은 뭐라고 보십니까? 어제 오늘 얘기니까 뭐 저도 깊이 생각은 안 했습니다만 일단 외부 인사로 좀 참신하게 우리 당의 정서를 가진 분들이 또 우리 많이 있거든요. 지도층에. 그런 분들로 구성을 해서 새로운 어떤 우리 당내 지도부를 결정을 해야지 현재 있는 분들 중에서는 누구도 이 책임에 자유롭지 않죠. 예, 저는 별로 그건 국민들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또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 외부 인사 수혈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외부 인사가 오셔서 적어도 공정하게 관리하고 또 그 기간만이라도 우리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을 좀 잘 봉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좀 운영 스타일이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대통령께서 뭐 잘하신 부분이 많지만 또 여러 가지 지금 비판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깊이 성찰하시고 그야말로 남아있는 기간 소위 협치 이렇게 좀 중의를 잘 모아서 이렇게 좀 동의를 받아가면서는 정치를 하셔야 된다. 뭐 그동안에도 그렇게 했다고 본인은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을 때에는 그 스타일 자체를 바꾸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다 그렇게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선 축하드리고요. 자, 뭐 새누리당 복당이 이제 뭐 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앞으로 새누리당 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천 중동 강화 옹진에서 당선된 무소속 안상수 당선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예, 오늘은 인터뷰 스케줄 때문에 좀 차례가 바뀌었죠? 자,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젯밤에 일본 규슈에서 다시 강진이 발생했어요. 그렇습니다. 어젯밤 9시 26분경이었는데요. 네, 규슈 지역의 그 구마모토현에서 그 진도 7.0, 규모 6.5의 그 강진이 발생을 했는데요. 네, 일본에서 그 진도 7의 그 강진이 발생한 것은 그 2011년 3월 이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그 네 번째인데요. 규슈 지역에서는 그 1923년 이 지진 관측이 시작된 이후 그 처음 있는 대규모 강진이라고 하죠. 어제 강진으로 이제 그 건물이 무너지고 화재가 발생해서 이 3명이 사망하고 지금까지 200여 명이 좀 부상당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JR 규슈의 그 신간센 열차가 이 회송 중에 탈선하는 사고도 있었다고 하죠. 이 규슈가 우리나라 관광객들 많이 가는 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규슈가 제주하고 이제 같이 해서 제주 올레길을 이제 그 규슈에서도 규슈 올레길을 만든 곳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이 가는데 아직까지 이제 한국인의 그 인명 피해는 확인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한국인 한 여행객 약 50여 명이 구마모토 지역의 이제 한 호텔에 좀 머물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좀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정치 얘기 좀 해야죠. 새누리당이 그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무소속 당선자 7명을 복당시키겠다 지금 이러고 있죠. 그쪽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최경환 의원 절대 안 된다고 그랬는데요. 어제 이제 기자들이 물으니까 그것은 뭐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아무튼 어제 그 새누리당 이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 컷오프 되자 그 무소속 출마에서 그 당선된 유승민, 주호영, 윤상현 의원 등 이 새누리당 출신 이 무소속 당선자 7명의 복당을 좀 허용하기로 했다고 그러죠. 예. 원유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맞죠? 네. 원유철 원내대표도 뭐 내가 비대위원장을 맡을 자격이 없다. 나도 책임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든 뭐 맡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원유철 원내대표가 오는 6월 그 전당대회에서 그 새 대표가 그 선출될 때까지 일단 비대위원장을 좀 맡아달라 이렇게 추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총선 정책 공약 단장은 현실 정치를 떠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어제 이제 광주 광산을에서 그 국민의당 그 권은희 후보에게 그 패배했죠. 예. 네, 어제 이제 광주시의회 그 브리핑룸에서 그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현실 정치를 떠나서 그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 이 더민주의 그 광주 선거 전패에 대해서 자신이라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어떻든 뭐, 이번 그 광주 전체 선거를 이제 그 진두지휘했었는데. 예. 전패를 했죠. 자, 새누리당에서 사무총장의 저주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데 이게 뭡니까? 네, 그 황진아 새누리당 그 사무총장이 경기 파주을에서 이 더불어민주당의 그 박정우 후보에게 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18대부터 지금 내리 여당의 그 사무총장이 총선에서 좀 패하고 있거든요. 18대 총선 때는 당시 한나라당의 그 이방호 사무총장 낙선을 했죠. 19대 총선 때는 권영세 전 의원이 역시 이제 그 사무총장을 맡고 있었는데 영등포 을에서 민주당의 그 신경민 통합당의 신경민 후보에게 이제 패배를 했고 이번에도 이제 대전에 나서서 이제 졌는데 이러다 보니까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의원의 국회의원의 무덤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그러죠. 다음에 누가 맡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번 총선에서 20, 30대의 투표율이 높아졌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네, 이제 이건 좀 정확한 통계는 이제 중앙선관위의 그 통계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럼요, 나와야죠. 근데 지상파 방송 3사의 그 이제 출구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은 20대와 30대의 그 투표율이 4년 전 그 19대 총선 때 출구 조사 때보다도 각각 13%포인트 그리고 6%포인트나 이제 올랐다고 하죠. 반면에 그 50대와 60대 이상의 투표율, 물론 이제 그 출구조사 결과에 출구조사에 따른 이제 투표율입니다. 거의 변동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출구조사 저는 그렇게 물론 이제 뭐 마친 경우도 있지만 이게 또 틀릴 수도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출구조사 그 조사원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조사원들이 젊은 대학생들이 좀 많은데 이 10명 중에 한 명을 이제 쫙 고르는데 그 고르는 게 10명째 골라야 되는 거죠. 10명째 골라야 되는데 이게 동시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젊은 사람한테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젊은이가 젊은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은 건 당연하죠. 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다. 그런 측면 때문에 실제로 출구조사를 경험했던 분들이 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 이 여론조사나 출구조사 이 정확성의 맞습니다. 문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백병규 시사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선생님, 환경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네, 환경기술은 더하고 오염물질은 빼고 환경과 경제는 곱하고 환경복지는 나누어야죠. 안녕하세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김용주입니다. 제2기술원은 환경을 보존하고 경제도 발전시키기 위해 환경기술 개발과 환경산업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사랑, 국민과 함께 새롭게 실천합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록록록록록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녹용추 성분 록비드 록록록록록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상암 DMC 가재울 뉴타운 옆이네. 담 넘어 바로 학교래. 단지 내 실개천 어머 수영장까지? 여기가 어디야? 들리세요? 1061세대 대단지 DMC 2차 아이파크 1670-1350 현대산업개발 베이스 노루코 면도기 도루코 베이스 면도기
에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전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환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안녕하세요. 칠성사이다 모델 임시안입니다. 겨울을 잊은 채 변치 않고 흐르는 강물처럼 늘 변함없이 우리 곁을 지키는 칠성사이다가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칠성사이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내리네 내리네 내리네. 나쁜 콜레스테롤 올리네 올리네 올리네. 좋은 콜레스테롤 쿠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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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코사놀. 레인보우 폴리코사놀은 높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레인보우 이샵에서 구입하세요. Goedemelk van gezonde koeien. 건강한 젖소에서 좋은 우유가 나옵니다. 서울우유에서 시작합니다. 체세포 수까지 1등급인 우유. 서울우유 나 100%. 좋은 우유는 건강한 젖소에서 나옵니다. 두 개의 1등급 나 100%를 확인하세요. 아들 군입된 날 가뜩이나 무거운 마음에 차 사고까지. 2배로 속상했다는 삼성화재 고객 권용수님께 봄봄밴드가 찾아갔습니다. 아들만치 힘차게 응원의 봄 드리러.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기분이 깨끗할 수 평창수. 맑고 깨끗 마음이 촉촉할 수 평창수. 촉촉 좋아 생기가 발랄할 수 평창수. 생기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나에게 좋을 수 강원 평창수. 잘 들어. 이게 헝거리 정신이야. 너 배고파? 나 롯데리아. 인터넷 창 켜. 빨리 켜. 롯데리아 홈서비스 검색해. 롯데리아 모바일 앱 다운받아. 2번 받아. 전화번호 눌러. 그냥 막 눌러. 1600-9999. 헝거리 할 때 뭐라 그랬지? 롯데리아.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버리고. 푸르른 제주도 깨끗한 삼다수에서. 삼다수야 고맙습니다. 제주 삼다수. 전화 주문은 1644-3049. 생기만한 탄산 드링크 오로라민 씨.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8시 38분 46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금요일 아침입니다. 차 많이 밀리는 아침이죠.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숙 캐스터. 네, 오늘 아침은 출근길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내부순환로 고장차 소식이 자주 들립니다. 성수대교 쪽으로 연희램프에서 홍지문 터널 구간으로 서행되고 있고요. 마장램프 지난 지점 1차로에서는 승합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이 부분 조심해서 지나셔야겠고요. 이후로 사근램프에서 성동교 구간으로 정체입니다. 북부간선도로 이용해서 외곽으로 나가는 길 묵동 나들목부터 정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창동교에서 마들 지하차도 다시
월릉교에서 성동교까지 정체되고 있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 난지 나들목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인데 30분 이상 소요됩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여의도 구간으로 밀리고 있는데요. 이 구간은 40분 이상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이번 시간에는요, 총선 결과 원내 제1당으로 부상한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셨습니까? 이종걸입니다. 네,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두 가지를 축하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1당 원내대표가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예. 예, 그 제1당이 되셨는데 말이에요. 그죠? 예. 사실 총선 전에는 뭐 100석도 어렵다. 상대는 180석, 새누리당은 180석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솔직히 이건 좀 과장 아니었습니까? 사실 어려운 선거로 봤습니다. 예, 아주 국민들의 그 결정된 마음들이 표현되지 않았고요. 예. 정말 어려운 선거로 봤습니다. 어려운 선거로 본 이유가 이제 야당이 찢어져 있어서 그런 거죠. 그죠? 예, 그 국민들이 이번에는 야권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입장을 보내주셨는데 예. 분열돼 있는 상황은 또 국민들에게 상당한 거부감을 줬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이 저희에게 이렇게 꼭 유리하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180석이다. 이거는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그 85년도 그 2.12 선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보다도 더 큰 야당의 지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보다 더 높은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의회에 대해서 능멸한 박근혜 정부, 어찌 보면은 권위주의 시대 정도의 통치보다 이건 독재보다 더하다라고 하는 국민적 느낌이 있었던 거 아니냐, 사실상 독재로 본 것 아니냐, 그런 몰상식한 통치행위에 대한 종료를 선언한 것이고, 그리고 또 과거 어느 때보다도 언론 조건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정말 99대 1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선동에 가까운 언론도 같은 권력으로 보고 국민적 징벌이 내려진 것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국회가 가야 할 길은 압축적으로 국민이 보여주셨는데 그 구시대 권력, 구시대 선동 이거로부터 이별하라라고 하는 아주 준엄한 국민적 명령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만이 많으셨던 모양이죠? 뭐 언론이 전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전반적인 분위기,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이제 종편의 일부 프로들이 국민들을 이제 호도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선동에 가까운 그런 언론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일부 프로들이 국민들의 그 시청률이 높아지는 것, 이런 것들이 그렇게 결코 국민들을 몰지 못했다. 정말 역시 국민들은 지혜로운 국민이시고 무서운 국민들이다. 저희들은 그런 이 상황에 국민만 믿고 가야 되는 그런 민주주의 정치에 대한 확신을 더 얻게 됐다,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일당은 됐는데 지역 기반은 없는 일당이 돼버렸어요. 이거는 지난 17대 총선의 열린우리당 상황과 유사하지 않나,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당이 일당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온전한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 호남을 중심으로 국민들은 우리 당 머리에는 원리교관을 씌워주시고, 예. 또 한편으로는 종아리를 걷어서 회초리를 때리고 있습니다. 예. 호남 민원이 민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희들 정말 이번에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저도 이 지역에서 저희를 전통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그 호남의 민심을 들었는데요. 하루 전날까지 저에 대해서 결코 지지 표명을 안 했습니다. 예. 이종걸 잘해야 된다. 이종걸 이번에
만만치 않다. 이종걸 이번에 정말 어려운 선거다. 이런 얘기들을 늘 끝까지 해주셨던 그 생각들을 좀 깊이 아로새기고 있습니다. 지금 안양 만안이시잖아요. 그죠? 이종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호남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먼저 여쭤보는 게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 가서 이 호남에서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대선에도 안 나가고 정계 은퇴하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좀 얘기가 바뀌었어요. 호남이 지지를 거둔 건지 좀 더 생각해 보겠다. 이거 물론 생각 바뀔 수도 있고 하지만은 정치인의 발언은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재인 전 대표의 그 역할이 저는 이번 총선의 수도권 승리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문재인 대표가 호남을 가서 그런 각오의 말을 보여준 것들은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재인 대표가 책임을 짓는 듯한 그 표현, 그 말이 이제 문제인데요. 저는 그때 상황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문재인 대표께서 사직생의 각오로 한 표현이다. 백의종군 하는 그 장수의 마음을 가지고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장수의 마음을 저희가 훔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 문재인 대표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렇다면 호남에서 드러난 민심은 문재인 대표한테 좀 더 잘하라는 지책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런 뜻이 강하게 돼 있고 그리고 또 본인의 그 각오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의 논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저도 문재인 대표가 가서 1000배, 100배, 108 절을 하면서도 호남 지역에 가서 사죄하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면서 이번에 우리 당을 지켜달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계속 지금과 같은 활동을 해도 언젠가는 호남에서 다시 지지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 같네요. 꼭 그것은 저는 문재인 대표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당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무거운 회초리를 때리고 있습니다. 저도 맞는 심정입니다. 결코 우리 지역에서도 저를 찍었지만 지금 오늘 아침 저희 아파트에서 만난 그 호남 출신의 그분도 결코 저한테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가야 될 길에 대한 아직 부족함 그런 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우리 호남에서는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문재인 대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표 지금부터 해야 될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대표는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해야 됩니까? 김종인 대표의 그 구원 투수 역할도 저는 컸다고 생각합니다. 일당 만드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우선은 전당대회 되기 전에 이 비대위 체제가 좀 더 견고하게 강고하게 당의 어려운 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의 안정화 또 호남 지지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수권 비전에 대한 정립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더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당대회가 언제죠?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곧 있을 것입니다. 아마 한 5월 지난 첫 주 정도나 5월 말쯤이나 그 정도에 있지 않겠습니까? 5월에는 그럼 양쪽이 다 전당대회라네요. 새누리당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민심이 이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이 민심을 빨리 반영해서 당의 새로운 모습, 당의 개혁 이것을 앞장설 지도 세력이 필요합니다. 국민당과의 국민의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실 예정이십니까? 저는 국민의당은 이제 형제당이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형제당만큼 민심의 크기가 확장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당 간에도 협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반응해졌고, 그래서 이 열배선 훌륭한 지휘자가
필요한데 제가 그 지휘자를 만들기 위한 다리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예. 앞으로도 정말 뜻깊은 4년을 만드시는데 일조하시는 그런 4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